아침마다 삼키는 그 알약들, 지금 당장 점검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보조식품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경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게 건강지름길이라 믿으며 매일 복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뇌와 심장, 신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일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사람과 달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성분이라도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조식품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졌죠. 하지만 광고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 보조식품 드신 뒤 이상한 변화를 느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어요. 제 지인인 김영자 72세님은 매일 아침 알록달록한 보조제를 챙겨 드시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고 자부하셨거든요. 종합 비타민에 칼슘, 은행잎 추출물까지 정말 다양하게 챙기셨어요. 처음에는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는데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되고 잦은 소화 장애에 시달렸죠.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진을 받게 됐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원인은 바로 본인이 믿고 의지했던 그 고용량 보조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모든 보조제를 끊고 식단을 단순하게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자 증상은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3개월 만에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보조제 없이도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안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생활 속 실천법들이 어떤 보조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두 성분은 항산화제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아요.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 손상을 촉진하고 혈관 출혈 위험을 키운다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베타카로틴의 경우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자들이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18%나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상담했던 박정수 71세님도 친구 권유로 베타카로틴 캡슐을 꾸준히 복용하셨는데요. 1년 뒤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이 예전보다 나빠진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고 신선한 당근과 시금치로 자연스럽게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기 시작하자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항산화는 알약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충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다른 영양소들과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혈액 응고에 민감한 분들은 이런 고용량 항산화제를 절대 피하셔야 해요. 혹시 항산화 알약을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 남용이에요. 뼈 건강을 돕는다는 광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일 칼슘 알약을 드시는데 실제로는 과잉 섭취할 때 혈관 석회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1만 2천 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거든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킨 거죠. 이정희 72세님도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3년간 복용하셨는데 결국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작 뼈는 생각만큼 좋아지지도 않았고요. 칼슘은 멸치, 두부, 시금치, 무가당 요거트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게다가 비타민 D와 함께 흡수되어야만 제대로 효과가 있으니 햇볕을 쬐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있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거든요. 뼈 때문에 칼슘 알약만 챙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 효과로 워낙 유명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효능은 의문스러워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000명을 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치매 발병률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강해서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강미경 65세님은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시다가 치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 큰 고생을 하셨어요.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회복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렸죠. 기억력 향상은 은행잎 알약보다는 매일 30분 걷기, 꾸준한 독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혹시 기억력 때문에 은행잎 제품을 챙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예요. 근육량 유지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고령층에서는 신장의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고단백 식이가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최은자 74세님도 근육 유지를 위해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2스푼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발견했어요. 단백질은 달걀,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 단백질은 몸에서 처리하기도 쉽고 다른 필수 영양소들까지 함께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를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근육량을 늘리려면 단백질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근육의 비밀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제예요.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준다는 광고 문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과장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수십 배 높은 용량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간 기능에도 무리를 주고요.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초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간 수치 이상이 40%더 많이 나타났어요. 박지현 67세님도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6개월간 복용하시다가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 소견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자 2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몰라요. 게다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문제가 돼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결핍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필요한 성분을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게 맞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그것만 따로 보충하는 거죠. 혹시 한 봉지면 완벽하다는 광고에 끌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 5가지는 정말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에요.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보조식품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건강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정말 모든 보조식품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자연 상태의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몸에 흡수되거든요. 특히 색깔을 다양하게 골라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빨간색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주황색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거든요. 매 끼니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시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매일 아침 무지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 양배추를 넣어서 정말 예쁜 색깔의 샐러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게 되셨다고 해요. 오늘 밥상엔 어떤 색깔이 올려져 있나요? 두 번째는 햇볕 쬐기예요. 비타민 D 합성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우울감 개선에도 필수적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무리가 되니까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15분 정도만 쬐셔도 충분해요. 얼굴과 팔 정도만 노출해도 하루 필요량은 충족할 수 있거든요. 햇볕을 쬐면서 동시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일석이조죠.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절 위험이 20% 낮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 언제 햇볕을 제대로 쬐셨나요? 세 번째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인데요. 이건 정말 만능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뼈 밀도를 높이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주거든요. 게다가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려서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되거든요. 목표는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기예요.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규칙적으로 걷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40%나 낮다는 연구도 있고 우울증 개선 효과도 항우울제만큼 크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네 번째는 두뇌 자극 활동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게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뇌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좋아요.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뇌 용량이 더 크고 신경 연결도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 두려우시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뇌에 도전 주는 활동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흡연이나 음주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특히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하니까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거든요. 혼자만의 생활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50%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요. 오늘 누구와 웃으며 대화하셨나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질 좋은 수면은 더욱 중요해져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수면 중에 제거돼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죠. 하루 7시간 정도의 깊은 잠을 자는 게 이상적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시고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시는 게 좋고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법을 배워서 하루 10분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활 속 습관만 바로잡아도 어떤 비싸고 복잡한 보조식품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부작용 걱정도 전혀 없고 돈도 별로 들지 않죠.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와 그 대신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렸어요. 먼저 피해야 할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남용,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뇌와 심장, 신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고용량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칼슘 보충제는 혈관 석회화를 촉진해서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대했던 치매 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출혈 위험만 키우고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요. 종합 비타민제는 과도한 용량으로 간에 무리를 주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건강 비밀들은 정말 단순하고 효과적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자연스럽게 영양을 공급받고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 꾸준한 걷기와 계단 오르기로 뼈와 근육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서 뇌에 자극을 주고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 질 좋은 잠으로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서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보조식품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건강지킴이들이에요. 잘못된 보조제에 의존했을 때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보조제에만 의존하면 부작용으로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면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온 분들 중에서도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보조제를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몸의 활력도 되찾으시고요. 반면에 계속 여러 가지 보조제에만 의존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복용해야 할 알약 종류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30년간 노년 영양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예요. 건강에는 왕도가 없고 마법 같은 해결책도 없다는 것. 대신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드리면 집에 있는 모든 보조식품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건지 혹시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보조제 대신 식탁 위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올려보세요. 빨간 토마토 한 조각, 노란 파프리카 몇 개, 초록 시금치 한 줌이면 어떤 종합 비타민제보다 훨씬 완벽한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15분만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평소에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상 속 행동들이 사실은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세요.